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2022년형 모델 3 주행거리 576km 인증, 600km 시대 연하.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의 주행거리가 2022년형부터 늘어난다. 모델 3 롱레인지 18인치는 미국 기준으로 358마일로 인증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에서 600km 주행거리가 가능한 전기차가 다수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슬라는 이에 현재 미국 전용 주문 페이지에 모델 3과 모델 Y 미국 환경보호청 주행거리 표기를 변경했다. 2021년형 생산을 끝내고 2022년형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리튬인 산철 배터리로 대체된다. 2022년형부터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트림 명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형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미국 인증 주행거리는 272마일로 기존 262마일보다 약 16km 정도 늘어났다. 이는 18인치 휠 기준 측정치다. 19인치로 키우면 주행거리는 267마일이 된다. 2022년형 모델 3 롱레인지 미국 기준 주행거리는 358마일이다. 기존보다 약 8km 증가했다. 정속 주행을 즐겨하는 소비자라면 100% 충전만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인치 모델은 334마일로 인증받았다. 2022년형 모델 Y 롱레인지의 19인치 기준 주행거리는 330마일이다. 기존 7km 증가했다. 모델 3 퍼포먼스와 모델 Y 퍼포먼스의 미국 주행거리는 2022년형에도 변화가 없다. 모델 3 퍼포먼스의 미국 기준 주행거리는 315마일이며 모델 Y 퍼포먼스는 303마일이다. 2022년형 모델 3과 모델 Y의 국내 판매 계획과 우리나라 정부 기준 주행거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침에 따라서 판매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루시드 모터스 투자 소식입니다. 한 번 충전에 837km. 루시드 전기차 테슬라 추월 시동.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루시드 모터스 본사 앞에서 전기차 20대가 발진했다. 이 회사의 전기차 에어드림을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에어드림은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한 뒤 최장 837km를 주행한 기록을 갖고 있다. 루시드는 지난 9월 말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달 27에서 29일 사흘간 40% 넘게 올랐다. 루시드는 지난 7월 기업 인수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3개월간 주가 상승률은 52.5%를 기록했다. 이번에 루시드가 출시한 에어드림의 가격은 $16만 9천 달러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선보인 모델3의 최고급 사양보다는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한 뒤 달릴 수 있는 거리는 테슬라의 모델3보다 185km 길다. 루시드는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앞지른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루시드는 조만간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차의 모델명은 에어퓨어 에어 투어링 에어그랜드 투어링으로 붙였다. 에어퓨어의 가격은 77,400달러에서 시작한다. 테슬라의 모델 3보다 비싸다. 이번에 루시드가 출시한 에어드림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를 실었다. 다른 차종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다. 루시드는 2007년 설립했다. 원래 이름은 아티에바였지만 2016년 회사명을 바꿨다. 이때부터 고급 전기차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루시드의 최고 경영자인 피터 롤린스는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으로 모델 S 개발에 참여했다. 현재 루시드 임원의 절반 이상은 롤린스처럼 테슬라 출신이다. 루시드는 든든한 투자자를 확보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가 2018년 루시드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루시드는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4년 사우디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파하드 알라시드 왕림위원장은 2030년까지 리야드 자동차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사우디 녹색 계획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그는 리야드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다음 주 IPO 통해 기업 가치 600억 달러 평가 목표. 미국 전기자동차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 가치를 6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CNBC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비안은 다음 주 IPO를 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평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달 제출된 리비안의 IPO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나스닥의 리브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된다. 리비안은 이번 상장을 통해 피스커, 로드스타운, 모타스 및 루시드를 포함한 EV 스타트업 중 최대 스타트업 중 하나로 만들고 중국 EV 미화 업계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비안은 리비안의 투자업체 포드, 스텔란티스와 GM 등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다소 기업 가치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비안은 아마존용 상용 배달 밴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존은 내년까지 1만 대, 2030년까지 10만 대의 배달용 밴을 도입할 방침이다. 리비안은 EV 픽업 트럭으로 이 시장에서 테슬라, GM 및 포드를 제치고 일찍부터 호평을 받았다. 아마존은 지난주 리비안의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주식 투자를 합쳐 장부가로 최대 38억 달러로 평가된다. 아마존은 이달 초 별도의 증권 신고서에서 지금까지 리비안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 포드는 리비안의 대략 12%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칩 수급 고육책, 아이폰 생산 위해 아이패드 50% 감산.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을 위해 아이패드 물량을 절반가량 줄여 반도체 부품 수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량을 지난 2달 동안 당초 계획보다 50%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구형 아이폰에 투입될 부품도 아이폰 13에 할당해 아이폰 13 생산 올인 전략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13과 아이패드는 핵심과 주변 반도체 가운데 공통 부품이 많기 때문에 제품 간 부품 수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을 타 제품에 비해 최우선시하는 데 대해 팬데믹 이후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13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니케이는 분석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2 흥행에 힘입어 2억 대가 넘는 아이폰 판매를 기록했다. 공급망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지난해의 아이폰 수요를 고려할 때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13에도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적정 생산량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플이 이같이 특정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타 제품 생산을 줄이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서도 애플은 아이패드 부품 중 일부를 서브 5세대 이동통신 모델인 아이폰 12에 수혈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바 있다. 지난해 아이패드 출하량은 5,320만 대로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의 32.5%를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의 출하량은 4,030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충격을 받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헤쳐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실적 발표 후 칩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갈지 분명하지 않다며 칩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눅스 투자 소식입니다. 나눅스, 남미 상류, 칠레, 헬스케어 회사 맞선. 이스라엘 의료기기 회사 나녹스가 칠레 헬스케어 회사와 손잡고 남미 시장에 진출한다.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의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나녹스아크를 포함한 나녹스 시스템을 공급하며 남미의 의료 수준 향상을 돕는다. 업계에 따르면 나녹스는 인터내셔널 클리닉스 그룹과 남미
나녹스 350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나녹스 350 시스템은 나녹스 아크와 나녹스 클라우드로 구성된다. 나녹스 아크는 실리콘 반도체 속에 있는 1억 개의 나노 전자 방출기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해 전제를 생성, 이를 X선으로 전환해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한다. 촬영 속도가 30배 빠르고 방사선 노출 시간은 30분의 1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나녹스 클라우드는 영상을 분석 저장하며 방사선과 전문의 매칭, 오프라인 진단 검토, 진단 보조,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제공한다. 나녹스는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공립사립병원, 분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는 의료 영상기기에 접근할 수 없거나 CT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위해 긴 대기 시간은 견뎌야 한다. 가령 칠레는 100만 명당 24대 스캐닝 기기가 있지만 대부분 주요 세계 도시에 배치돼 있다. 이번 협력이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 서비스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나녹스는 기대하고 있다. 남미는 칠레와 페루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 보편화를 추진하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칠레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18년 9억 320만 달러에서 2022년 10억 3,12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페루는 남미 의료기기 시장에서 6번째로 큰 잠재력을 가지며 2019년 수입액이 약 9,900만 달러에 달했다. 볼리비아 또한 지난해 5,45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를 수입해 규모가 2018년 대비 51.1% 뛰었다. 란 폴리아킨 나녹스 최고 경영자는 남미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인터내셔널 클리닉스와 최고의 의료기술 표준으로 모든 지역 사회에 의료 스캔을 제공하겠다는 자사의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